뭐 최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화요일에 이화영 청문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들이 쌍방울과 관련돼 있는 증인들이 다 안 나오고 나중에 오후에 야 이대로 가다가 좆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이 가평잣을 싫어하시는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께서 친히 엄영수 비서실장을 하사하셔서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막았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이화영의 승리가 이제 기록이 되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가 나온 내용들만으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 열기가 뭐 이틀을 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터져 나온 그 건수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일요일 6시에 터져 나온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 이씨, 영어로 이씨로 나왔던 분,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직접 얼굴 다 까고 자기 실명 까고 그리고 스픽스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했어요. 여기서 또 엄청난 폭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것만 해도 오늘 거의 한 2-3시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오늘 김성수 TV에서 토파 보게 된 숨겨진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최재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목에도 빠져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최재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한동훈은 왜 동남아로 떠나는 건희 부부의 배웅도 걷어차고 자기들끼리 만찬을 벌였나. 이 내용까지 정리해드리면 오늘 아주 숨가쁘게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시 땡명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명! 예. 오늘 땡명 뉴스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로 단일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야, 여러분 정말 속 많이 상하셨죠? 그리고 특히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은 조국 혁신당의 태도와 또 협상 과정의 그런 낯뜨거운 일들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조국 까기만 열심히 하면은 어디서든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시청률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좀 따져 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제보들에 의하면 지금 심각한 그런 격변이 예상됩니다. 그 격변 속에서 과연 이재명에게 주도권이 어떻게 주어질지 이번 보궐선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부산 금정구에는 김경지 심고 영광에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영광에도 민주당 심고 곡성에도 민주당 심고 그리고 강화에도 한연희 씨인가요? 네. 우리 민주당 심고 교육감 확실하게 민주 단일 후보 정근식 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등에다가 날개를 달아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날개를 달아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성수 TV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민주당 김경지 단일화 되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후보까지 집어넣어서 하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식의 꼼수들을 썼지만 김경지로 화끈히 단일화가 됐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확정. 지금 대승적 결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한 차례 토론회와 10월 5일 토요일서부터 6일까지 부산 금정구 주민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 김경지 후보가 선택이 됐다. 그래서 류재성 후보는 바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얘기들 모두 다 우리는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경지 후보를 꺾고 류재성 후보로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왜곡되게 이끌었던 조국혁신당, 이제는 일단은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판하거나 비판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비난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이번 김경지 후보의 선거본부장이 아마 그 류재성 후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일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없게끔 일단은 지금 김경지라는 후보를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김경지라는 후보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진구 기자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강진구 기자가 부산에서 그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성권 부산 부시장, 지금은 거기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이성권의 민사 소송을 막을 만한 변호사를 부산 내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진구 기자를 악마화하는 동물농장 패거리들 때문에 부산의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맡기를 이제 꺼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경지 변호사가 흔쾌히 변호를 맡아주었고,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지 않을 만큼, 안 와도 될 만큼 그렇게 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면서 민사소송을 완승으로 끝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김경지 후보의 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소송이었고, 그리고 이 선거는 이세창과 더불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고 부산의 그 시장 선거, 지역 선거를 손수 이끌다시피 한 그런 찐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민사 소송을 이길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그 날카로운 법리의 해석과 또 언론 자유가 왜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덕목인지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과감성,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지, 강진구의 변호사, 그래서 강진구를 청담 술자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바로 그 변호사를 여러분 바로 금정구청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김성수 TV와 뉴탐사의 구독자들에게 잘 어필만 해주셔도 분명히 금정구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김경지의 이번엔 선거운동원이 되어주셔서 금정구에 반드시 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지금 또 아주 그 떠들썩한 이슈, 정말 다른 큰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이슈가 뭐였냐면
대통령실에 진입 시도한 대학생 단체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제목을 빼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은 대통령실 앞에 가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고 거기를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막고 있었죠.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그리고 폴리스 라인 앞에서 이슈 파이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이 대학생들을 제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명을 구속시켰어요. 팔을 뒤로 꺾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고 그리고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 구속됐어요. 여기서의 구속이라는 건 영장을 동반하지 않은 긴급 체포를 말합니다. 이렇게 체포됐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체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순 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을 구속하다니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던 대학생들을 전부 보호실에 가뒀고요. 그중에서 4명을 구속영장을 쳤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리고 여러 민주 시민들의 탄원과 특히 이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본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강력하게 용산 경찰들을 압박했고요. 용산 경찰들은 부모들에게 뭐 더러운 XX 뭐 이러면서 욕설까지 하는 그런 망동을 보였지만 결국 이 부모님들과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격해 보이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가 용납돼야 한다고 부르짖는 용산에서 단지 조금 과격하게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무릎으로 제압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흉기를 들었습니까? 무슨 뭐 폭행을 저질렀습니까?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윤석열 정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엄청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돈도 퍼주면서 국정원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다 하죠. 이것도 엄청난 이슈인데 오늘 다루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뒤로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이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고요. 인권위에서 이 부분은 경찰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단순한 현장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하고 용산 경찰서장의 경질까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거에 아주 도움이 되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을 허위 기재했네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강화도에서 드디어 우리 민주당 군수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학사는 학사라고 해도 일종의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혹은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학점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학위를 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점으로 학위를 땄다면은 경기대학교 학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 경력을 제출했네요. 이거를 걸러내지도 못한 한동훈 이제 난리 났습니다. 한동훈의 선거 패배는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동훈을 좌절시키는 그런 승리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대란 개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시켰다고 서울대를 갖다가 막 잡돌이를 했었는데 갑자기 의대생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네요.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의료 대란에는 지자체 예산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서울하고 경기가 의사 보너스 주는데 240억 원을 썼대요. 와, 씨, 돈은 돈대로 쓰고, 교육의 부실은 부실대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부 장관 나와가지고,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 다 돌아올 거라 그랬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전공의들 다 돌아올 거라 그랬죠. 돌아왔어요? 휴학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전공의들 뭐 검찰로 때려 조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공의 대표 지금 글 올렸던 사람 2명인가? 2명인가 지금 입건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저는 구속영장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의대를 5년으로 단축시켜? 부실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부실 의사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우리 세금으로 의사 보너스 주라 그랬어요, 언제?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결단이 난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관입니다. 직무 정지 중인데 방통위 직원을 마음대로 부렸어요. 방통위 직원이 자진해서 휴가를 내고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 그것도 이진석의 불출석 사유서인데 그거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진숙의 비서실장이 해명을 했는데 위원장 편의를 받으기 위한 거고 휴가 쓰고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탄핵을 심사 중이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 현재는 허울만 대표일 뿐이지 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명령을 내립니까? 대표 권한이 다 정지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면서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씁니까? 불출석 사유도 보세요. 자,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계약도 돈도 LH가 냈답니다. 난리입니다. 아주 난리예요. 대통령 집들이 행사면 대통령실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가 냈어요. LH가 돈을 쓰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LH의 행사로서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된다면 LH가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LH는 예산 안에서 이런 대통령실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돈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받고 이렇게 마음껏 써버립니다. 이건 LH가 뇌물 준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정시원님, LH 사장이 뇌물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법대로 원칙대로 뭐 공정과 상식?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돈을 쓰는 거를, 공금을 쓰는 거를 아무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써요. 이거 보세요. 자, 문화체육부는요, 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를 리모델링 해준답니다. 640억을. 와. 그리고 남산 공연예술벨트 사업을 자유총연맹한테 준대요. 그래서 1,500억 이상의 수익이 그대로 난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냥 이건 무능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도둑질을 다 해가고 있는 거야. 그냥 개나 소나 다 도둑질이야. 개나 소나. 아니 이게 무슨 깡패가 뭐 나이트클럽 뺏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야 나이트클럽 이쪽 라인 사업권은 너 갖고 너 갖고 이러는 거. 야 깡패들도 이러진 않는다. 걔네들도 세금 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최소한 법을 따지고 원칙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계장부는. 이게 뭐예요? 왜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문화체육부 예산으로 내야 되는데 왜 남산 공연예술 벨트 사업을 자유총연맹이 뭘 한다고, 예술에 대해서 뭘 한다고. 예.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거를 감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치면 제가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4개 중에 최소한 3개는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4개 중에 4개를 다 갖고 오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4개 중에 3개를 갖고 오게 되면 언론에서는 뭐 선방했다 뭐 이지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4개 중에서 민주당이 2개만 가져온다. 그러면 이미 이재명의 리더십 실종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4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게, 교육감까지 가져올 수 있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짧게 보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부터 가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 최문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친구들 사료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기반으로 만든 산책 3총사, 산책 스프레이, 멀티밤, 천연 비누를 출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가장 많은 고민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부 트러블입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로 급여 후 피부가 좋아지는 반려동물의 사례도 많았지만 이미 수년간 고착화된 피부병으로 병원을 다니며 고생하는 반려동물도 많았던 만큼 안전한 천연 성분으로 미리 예방하고 보호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나 거친 보도블록 등은 아이들 발바닥에 상처를 주고 봄, 여름, 가을 기승을 부리는 각종 해충이나 진드기 등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좋은 친구들 사료에서 산책 전후 케어를 위해 아로마 테라피를 기반으로 만든 안전한 산책 3총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좋은 친구들 사료의 착한 성분이 검증된 만큼 착한 성분으로 만든 산책 3총사로 아이들 건강에 필수인 산책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오픈 기념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로마 테라피 산책 3종 세트, 좋은 친구들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산책 3종 세트는 유기농 오일이 아주
사람에게도 쓰기 아까운 유기농 오일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샴푸 봐. 저거는 진짜 그냥 평범한 비누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냥 비누가 아니에요. 유기농 오일로 만든 비누입니다. 그래서 물 조금 딱 묻혀가지고 거품 내서 목욕시켜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모질도 개선되고 아이들 피부도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산책 갔다 온 다음에 딱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저렇게 스프레이 착착 뿌려주면서 저 스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항균도 되지만 모질도 개선시켜주고 좋은 향이 또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산책 스프레이 이거는 정말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그런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요. 멀티밤은 조금 오래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필수품입니다. 굳은 살 박힌 것도 저 밤으로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3종 세트 24,500원. 한 세트 주문하면 택배비가 있지만 두 세트 주문부터는 무료. 문자 주문 010-7450-6678입니다. 자, 3종 세트. 저는 지금 어제도 우리 바람이 산책시키고 저 3종 세트로 마무리해 줬거든요. 진짜 멀티밤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냄새를 맡고 핥아 먹어요. 맛있어. 저거 뚜껑 열어놨다가 막 씹어 먹어가지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는 지금 저 슈퍼 프리미엄 사료서부터 가운데 프리미엄 사료, 그 다음에 분홍색의 고양이 사료까지 갖춰놓고 있는데 저 프리미엄 사료 정말 기호성 좋고요. 비타나무 원액으로 버무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저 슈퍼 프리미엄 사료는 특히 노견이라든지 그런 좀 어디 피부 트러블이 특히 많다든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강추합니다. 보통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예요. 알러지 원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수분해한 그런 단백질을 갖다가 좀 쓰고 그러는데 그 가수분해를 갖다 다 하려고 그러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거든요. 공정이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좋은 친구들 사료는 최초로 식물 스테롤만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원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자, 010-7450-6678 좋은 친구들 산책 3종 세트와 사료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I'm good. 야, 이건 먹어야 돼. I'm good. 피로를 물리쳐주는 특별한 선택. I'm good. 광고 영상 갑니다. 스피루리나와 패션후르츠, 미나리와 사양벌꿀. 상상 못한 대학, 세계 특허, 아인굿. 평소에는 생생활력. 음주에는 숙취 해소. 온 가족 활력받치 음료. 아인굿. 식물성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나를 깨우는 균형 잡힌 에너지. 아인굿.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기운찬 생활. 놀라운 후기. 최대 할인. 사전 예약 아인굿. 김성수TV 콩스테로와 함께합니다. 예약, 상담, 구매평은 010-9119-0880 010-9119-0880. 예, 김성수 TV I'm Good과 함께합니다. 이 I'm Good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압도적인 재구매율이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사실은 사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어제부로 지금 다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쓸 스토어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구매를 시도해 보십시오. 쓸 스토어는
이렇게 사전 예약이 아닐 때도 일부 양들은 그 적지만 이제 배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론 할인으로 이 엄청난 할인율로 사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들어오셔서 26차 사전 예약 놓치신 분들은 들어와서 마지막 잔여 물량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9129-0880 010-9129-0880 저기로 전화해도 되시고요. 쓸스토어에 들어와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I'm 굿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구냐 넌의 핵심적인 그 시간이죠. 금주의 누구냐 넌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냐 넌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김성수 TV에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김성수 TV가 특별히 이 사람을 갖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뽑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오늘 누구냐 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냐 넌 사나이 가슴에 뽕브라를 품다. 소문이 진실로 밝혀진 한동훈. 예, 한동훈 진짜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우선 한동훈이 왜 뽕브라를 품고 들키게 됐는지 우선 그 원인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검법을 부결시킨 다음에 이틀 만에 윤건희 부부가 동남아 순방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쌩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분내 오셨습니다. 환영. 예. 이렇게 그 멤버십으로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특검법 부결될 때 표가 어땠습니까? 194대 104. 그리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 이게 그냥 외워지는 게 4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4표 차이. 194 찬성이에요. 반대가 104. 그리고 여기에 기권과 무효가 있었다는 거죠. 기권과 무효도 역시 개혁신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고 우리는 추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 쪽에서 기권이나 무효가 나왔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솔직히 108번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108명이 다 반대를 갖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한동훈 쪽의 표가 4표 정도 배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4표가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세팅이 된 그런 숫자라고 봐야 됩니다. 자, 개혁신당이 전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4표 이상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자기 파 의원들을 모두가 다 반대를 하라고 밀어붙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확실하게 윤건희로부터 뭔가 딜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독대를 못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겁만 줘야 돼. 그러니까 4명만 딱 세팅해서 반대표, 찬성표를 던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사람들이 몇 명인가 설왕설래가 있었죠. 김성수 TV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17명이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목숨까지 같이 걸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12명이 특검에 찬성을 하는 순간 김건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을 해서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순방 떠나기 전에 독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은 더 겁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핑계를 대고 부산에 내려간 거죠. 근데 핑계 대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역시 금정구청장을 당선시킬 목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팔 티를 입고 있는 요 장면이 얼마나 골 때리고 웃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등신이 갈아입지를 못해. 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옷을 레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수대로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옷을 이렇게 건네 받았잖아요. 건네 받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입은 줄 아세요? 이거를 이렇게 아니지. 따라하기도 힘들어.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따라하기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벗고 그러다가 또 집어넣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이번엔 반대발부터 이런 식으로 개쇼를 참 얼마나 있기 싫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있기 싫으면 나 참 진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갈아입을 그 기회나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나 가슴 이래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마이크를 들고 반팔로 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려왔어. 저러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여러분 뽕브라가 완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어쩜 좋아 이거. 근육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근육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이건.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용수 엄마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이제 레도님 꼬리 잡아서 용수 엄마님 이렇게 용기 내주셨습니다. 함께 또 꼬리 잡아주세요. 자, 그런데 찾아봤더니 세상에 뽕브라가 2만 원부터 있더라고요. 2만 원부터. 근데 그 2만 원짜리는 보니까 부실해. 너무 튀어나왔어. 너무 속이 보여. 그러니까 싼 걸 썼나 봐. 그래, 어떻게 이렇게 아니 좀 비싼 걸 쓰면은 또 보니까 뽕브라 비싼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육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김효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꼬리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싼 거를 알리에서 샀는지 테뮤에서 샀는지 모르지만 싼 거를 장착하셔가지고 이렇게 뽀록이 나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부산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한동훈이 친한계 의원들을 불렀잖아요. 친한계 의원을 부른 게 10월 6일 어제예요. 어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자, 여러분 친한계 회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한동훈이 세를 과시하는 거죠. 겉으로는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이다. 그러니까 단결해서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특검법 이탈표가 우리 쪽 아니라고 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딱 4명 세팅해가지고 진행한 건데 절대로 가결은 되지 않게. 여기서 진짜 의외의 인간들도 참석을 했는데 조경태 같은 경우는 친한계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근데 조경태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김재섭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여기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1명. 어라라?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이거? 야,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나? 이거 사인 같지 않습니까? 누구? 야, 정신 차려, 너 똑바로 일 안 해? 이러는 거. 예, 저 혼자만의 뇌피셜. 예. 21g 얘기하신 분 있어요. 와, 그런데 예, 저는 제임스 신님의 견해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야, 21g도 나오는구나 여기에. 아, 예. 그 21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이것도 역시 이 숫자로 따지게 되면은 이 21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1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화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섰다에서 족보에 해당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신의 숫자, 유일의 숫자 하나예요. 그리고 2가 두 다리로 서는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와 1이 더해지면 3이 돼요. 3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은 3, 그러니까 완전수를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진다. 모든 것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할 때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그리고 놀랍게도 21은 3 곱하기 7입니다. 3, 7이 21이죠. 3이 뭐라고요? 완전수. 7이 뭐라고요? 7은 행운의 수. 3과 4가 더해진 숫자가 7이거든요. 3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수라고 그랬죠. 4는 사방, 사각,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기가 막힌 균형을 잡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3, 7이 21. 그래서 21이 이름 자체에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또 숫자상의 어떤 뭐 유대교적이기도 하죠. 유대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숫자 상징이 사용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21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췄어요. 이거는 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재밌다. 문화평론가로서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21명이 만약에 단결해서 특검을 찬성을 한다. 그러면 엿됩니다, 진짜. 엿된다고요. 조국 혁신당만 배신하지 않으면 그냥 특검법은 통과되는 겁니다. 자, 세력화 시동이고 주도권 강화의 포석이다. 이런 얘기 나왔죠? 홍준표가 바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가? 정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짚은 거예요. 홍준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믿고 따라달라. 이게 의미심장하죠?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검찰들이 그러니까 부장검사 정도 되는 인간들이 수사 진행할 때 후배 검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이 나오면 그 부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장검사가 어떤 걸 획책할 때 저런 말을 할까? 반란을 하거나 확실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란은 자기가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나왔거든. 나왔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그럴 때 반란을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뭡니까? 지금 분명히 눈앞에 범죄적 사실이 있는데 그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데 그것을 젊은 그 부하 검사들이 더군다나 정의감이 불타는 3년차, 4년차 정도의 검사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죠. 야, 우리 부서가 어려운 상황이야. 믿고 따르자. 날 믿고 따라. 끝까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룸살롱에 가는 거죠. 그래서 룸살롱에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공범을 만들고 확실하게 꼭지를 따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거다. 결국은 지금 반란의 준비를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TV가 예언컨대 조만간 반란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동훈만을 보지 말아야 돼요. 한동훈 주변을 봐야 됩니다. 그 주변을 보기에 오늘 누구냐 너의 분석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동훈은 그냥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한동훈을 누가 밀어주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이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예, 맞아요. 보수 기득권 세력입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지금 윤석열을 쳐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명태균 등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태균이 하는 일들이 지금 보면 오히려 판을 자꾸 키우고 나를 살려야 될 걸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자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그 협박의 지점은 윤석열, 김건희로 모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 윤석열, 김건희와 맞다이를 뜰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인가 명태균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뒷배가 있다는 거지. 자, 한동훈이 여태껏 지금 상황들 보세요. 맞다이를 뜰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잖아. 그러면 맞다이를 뜨게 뒤에서 누군가가 그야말로 버튼을 눌렀다. 명태균 그리고 한동훈 이 둘만 그렇게 움직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김건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진짜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까지고 있잖아요. 한겨레에서 보도한 겁니다. 코바나 후원사가 법무부 공사 117억을 따냈네. 윤 취임 뒤에 2배가 늘었다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김건희가 한동훈을 날리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의미심장한 일들 보세요. 김대남이 감사직 사퇴를 결심했대. 아니, 김대남의 뒷배는 김건희잖아. 김건희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사퇴 압박이 들어오는데 김대남은 지금 양쪽에서 잘린 겁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한테서도 잘렸고 그리고 윤건희한테서도 잘렸다. 갈 데가 없어졌다. 김대남은. 그래서 빨리 사퇴를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줄을 대야 돼. 새롭게. 그게 홍석현일지 누굴지 보십시오.
신분 가린 용산 관계자들 김대남 사퇴 압박. 용산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김건희 쪽이겠죠. 근데 김건희 쪽만 그런 게 아니죠. 한동훈 측도 지금 이거 감찰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놓겠다 얘기했죠. 양쪽에서 버림받은 김대남. 그러면 이명수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물음표 하나를 던지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냐? 넌 두 번째. 국회에 출석해서 검찰의 회유 압박 등 진실을 전한 이화영. 와, 이화영. 예. 이화영 지사한테 다시 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성태와 함께 뇌물을 이재명한테 줬다고 혐의를 씌웠어요. 이제 김성태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지금 이화영이 목숨 걸고 폭로를 하면서 검찰들이 어떤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국민의힘에 있는 검찰들과 함께 내통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이런 놈들이랑 같이. 또 걸어 또. 지금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3일 전서부터 도배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검찰 이화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허위를 주장했다. 이거를 전부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심심풀이로 네이버 포털 라인 들어가 보십시오. 이화영을 치면 전부 이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이화영은 입증을 해냈어요. 완벽히 이화영이 검찰이 어떻게 판을 짜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를 완벽히 입증을 해냈어요. 심지어는 주진우가 아주 찔려가지고 그냥 깨갱거리던데 주진우가 녹취록을 일부 짜깁기해서 이화영에게 마치 이런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포장을 할 때 이화영이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검찰이 하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주진우가 잘하던 짓이었으니까. 이 타임에서 김현철 변호사 검찰이 어떻게 판을 짜는지 설명해 준. 그래서 청문회가 끝날 때 마지막 10분을 정말 눈부시게 만들어준 김현철 변호사. 지금 여기 이 책 쓴 사람입니다. 나는 고발한다. 이 책 쓴 김현철 변호사의 발언 짧게 지금 쇼츠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찰이 어떻게 판을 짜는지 알려준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증인 이화영을 압박해서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법인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 방용철은 법인카드를 모두 5장 모두를 문모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인 이화영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검사는 카드를 이화영이 안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피고인 이화영이 제19회 조서까지를 쓰고 나서 검사가 약속을 지킵니다. 7월 2일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절대 헷갈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린다고만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증인 이화영이 아직 19회 조서까지를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판을 짜는지 알려준다. 예, 검사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정확하게 증인 이화영을 여러분들이 압박해서 보셨죠?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자, 먼저 법인카드를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이 법인카드는 이화영 지사가 단 한 장도 받은 게 없어요. 법인카드 5장을 가지고 뭐 돌렸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5장 모두가 방영철 부회장이 그 뭐예요? 문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모, 방영철, 김성태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이화영한테 줬다고 증언을 해버렸어요. 모의 위증이죠. 그 전까지는 모의 진술이죠. 자, 그 진술을 갖고 들이댑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수사를 받을 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려웠습니다. 이거만 똑 따가지고 네가 두려웠던 게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진우가 몰아가는 거죠. 이게 검찰이 하는 수작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화영한테 딜을 제시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어주면 이거 네가 안 받았다고 해줄게. 네가 주장이 정 그러니까 네가 안 받았다는 걸 믿어줄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방북할 목적으로 이 돈을 썼다고 증언만 하면 돼. 이런 짓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검찰이죠. 그것을 밝혔거든요. 그걸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여서 이화영 쇼가 되게 만든 그런 현장입니까? 저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이번에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화영이 범죄자라고 믿었거나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면 일단은 그분들 이화영 부지사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꼬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명태균이 어디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 말의 행간을 잘 보세요. 명태균이 어디 사람이에요? 경남 창원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폭로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터져나왔지만 명태균은 뉴스토마토에 더 이상 정보를 안 주죠. 어디에 주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JTBC 그리고 조선일보도 지금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스픽스 이렇게 주고 있어요. 동아일보 이 정도 보면 이 판과 그림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 건지 아실 겁니다. 오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인영, 윤건영, 박준원부터 사죄하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겁니다. 이화영 유죄재판부 회피해야죠, 당연히. 아닙니까? 지금 숨가쁘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뒤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재명도 구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누구냐? 너를
분석하시면서 더 접근해 들어가 보시죠. 세 번째 누구냐? 넌! MBC 김재철의 개 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영전된 최재형. 얼굴 잘 모르실 거예요. MBC 아나운서였지만 뭐 인기가 떨어진 장학 퀴즈 정도 나오다가 무슨 뒷배인지 모르지만 아나운서 국장이 돼서 2010년도서부터 김재철의 판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정권이 넘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언제 넘어갔죠? 맞아요. 2008년 말에 넘어가서. 그렇죠? 2007년 말에 넘어가서 8년부터죠. 2008년부터죠. 2008년부터 이명박 세상이 됩니다. 이명박이 광우병으로 한 방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영방송들을 전부 민영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MBC에 김재철을 투입합니다. 그 김재철을 투입했을 때 그때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최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 국장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국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맨 처음 했던 사업이 뭐냐?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MBC 희대의 그 똥볼이었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아나운서를 오디션으로 뽑는. 그래서 여기서 뽑힌 아나운서들이 지금 김초롱 아나운서 빼놓고는 전부 딴 데 가가지고 또 이 신입사원에 이렇게 응모를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여기서 인지도를 높인 이후에 SBS나 KBS나 혹은 종편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최고의 성공작으로 신입사원을 꼽지만 신입사원을 냉철하게 평가한 그 MBC 내외부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나운서를 오디션으로 뽑는다고 해서 예능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때까지의 아나운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아나운서들이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전부 다른 회사라고 갔기 때문에 김초롱을 빼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 써서 개 준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전부 MBC가 들였죠. 이득은 누가 봤어? 다른 프로그램들이다. 다른 회사들이 봤죠. 그때 또 마침 종편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 신입사원은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MBC 돈을 써서 사실상 종편에서 활약하는 아나운서들을 그냥 대거 만들었어요. 놀랍죠? 지금 이 신입사원의 최고 수혜자가 누굽니까? 예, JTBC로 가서 그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로 그 아나운서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JTBC의 남자 아나운서 지금 꼬꼬무하고 있는 아나운서 있죠. 장성규. 이 장성규 아나운서가 바로 신입사원에서 2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초롱 아나운서는 1등을 하면서 MBC에 지금은 뉴스데스크의 주말판을 지키고 있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본 거는 종편들입니다. 종편들 이득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자, 문지의 오상진을 유배 보내요. 문지의 오상진은 그때 당시에 MBC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녀 아나운서였습니다. 특히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들을 오가면서 MBC의 브랜드가 돼 있었던 그런
아나운서들이죠. 둘을 유배 보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보다 선배였던 강재영 아나운서, 진짜 정말 MBC의 얼굴이었던 강재영 아나운서, 이 사람은 아나운서도 아닌 곳에 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MBC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빈자리를 배현진이가 꿰차고 7년 동안 거기서 뉴스데스크를 합니다. 배현진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에요. 최재혁이. 이 정도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홍보 기획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MBC 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급이 아닌 자기의 급수보다 높은 자리로 계속 영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MBC 제주 MBC 사장이 돼요. 근데 제주 MBC 사장이 된 그 순간부터 거의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버팁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버틴 바로 그분이 최재혁이에요. 최후까지 버티면서 결국 눈에 들었죠. 정치권의 눈에. 그래서 딱 잘리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잘리자마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방통위에 뭐 자문위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잘렸지만 잘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크게 키워 쓰려고 무기로 킵을 해놨죠. 그래놓고 윤석열 캠프가 차렸을 때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장악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그 사람이 최재혁입니다. 그 사람이 KTV의 방송 기획관을 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숨겨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로 그 대통령실로 불러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KTV에 짱 박아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MBC 무너지면 거기다 사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자가 보세요. 언론특위 종료 한 달 남기고 자문위원 추천했는데 그 자문위원회도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미 2010년서부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언론 장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느냐, 이 최재혁 같은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홍보기획관이 돼서 8,600만 원짜리, 그 들어가기 직전에 기획한 게 바로 8,600만 원짜리 국악공연 녹화 이런 거 기획해가지고 김건희의 입안의 혀처럼 굴어서 드디어 대통령실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최재혁을 통해서 김건희는 MBC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좌절된 겁니다. 이 좌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재혁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확실한 거는 김건희의 어떤 대언론 전략, 이 언론 전략을 최재혁이 다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그러니까 최재혁이 굉장히 잘해서 김건희가 그나마 언론에 노출될 때 그 노출의 범위를 정한다거나 노출될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물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를 보호할 만한 생각이 보수 대연합 쪽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구 터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산업은행 대출 특혜 의혹. 산업은행의 대출 기업을 봤더니 코바나를 협찬했던 도이치모터스가 6번 받았고 그리고 히림이 3번 받았고
그 이게 코바나 협찬을 한 그 횟수를 봤더니 도이치모터스가 6번 협찬을 했고 산업은행이 3번 협찬을 했고 히림이 3회 협찬을 했는데 이렇게 협찬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대출을 갖다가 쓸어갔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은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김건희 여사의 기업들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데는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는데 사회공헌은 인색했습니다. 올 상반기 순이익 대비 0.1%도 안 되는 정말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로 그 수익을 돌리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산업은행이. 자, 지금 국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상임위마다 김건희 이제 리스크가 임계점이 돼서 폭풍처럼 밀어붙일 텐데 과연 최재혁 등으로 이제 막아왔던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뉴스토마토라든가 스픽스와 같은 그런 작은 언론사들 또 뉴탐사와 같은 정말 제대로 된 탐사 보도 매체에서 뉴스타파 등등과 함께 송곳 같은 그런 보도들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조금씩 레거시가 받기만 하면 올해 안에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누구냐 너는 이분으로 골랐습니다. 명태균을 넘어 김건희 향한 칼날이 된 강혜경. 이번 주에 국감에 출석합니다. 국감에 출석해서 강혜경 씨가 어떤 폭로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강혜경 씨가 이번에 스픽스에 단독으로 1시간 반짜리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이 김영선과 갈라진 이유 그리고 자기와도 갈라진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청와대 자체 조사를 83번이나 했는데 3억 7,200만 원어치를 해줬는데 그 돈 한 푼도 못 받았죠?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은 자기가 김건희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사랑을 받는지 어떤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는 그때 당시에 창원 의창으로 옮겨가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원래는 후보자가 돈을 마련해서 시드머니를 넣어놔야 됩니다. 펀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건 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 쓸 땐 시드머니를 넣어야 돼요. 이건 짠돌이 중에 짠돌이는 안철수도 시드머니 넣었어요. 근데 김영선은 제로였대. 빵원이었대. 그러면 그 시드머니를 6천만 원이 넘는 시드머니를 누가 넣느냐?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 보고 돈을 넣으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더 웃겨. 진짜 웃겨.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놨고 그 돈을 찾아준다 그랬어요. 찾아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받으러 간 줄 아십니까? 김건희한테 받으러 간 거예요. 3억 7,200이 있으니까 받으러 간 거예요. 그걸로. 근데 갔는데 김건희가 그걸 돈으로 안 갖고 뭘로 준 줄 아십니까? 오빠 전화 왔지? 잘 될 거예요. 이걸로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3억 7천 받고 김영선 공천권 팔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했어. 공천 거래?
공천 거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3억 7천을 받고 공천권을 팔았어. 공천권 판매. 거래 정도도 아니라 판매하에. 예. 자, 이런 폭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분이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선 무효용 정도가 아니에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희경 씨를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셔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네, 이제 공개가 여기까지. 되고 나면 이제 강희경 씨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인데 국민의힘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민주당원이었던 이 정계환 대표의 방송에 나와서 이 폭로를 감행한 겁니다. 이 용기 있는 제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보 끝나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강혜경 씨의 심정을 스픽스에서 쇼츠로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큐. 속도 시원하고요. 자꾸 눈물이 나서 앞으로 이제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끝까지 힘내겠다. 응원 힘입어가지고 실망 안 시켜드리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노변하고도 같이. 너무 고생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볼게요. 속도 시원하고요. 예, 여기까지. 자꾸 눈물이 나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남편이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고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포옹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럼 그 3억 7,200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었겠습니까? 김영선한테 세비 반띵한 거는 기본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이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혜경 씨를 고소했어요. 지금 제보자를 뭐 횡령범, 사기꾼, 게다가 얹어서 미친 XX로 매도하고 있는 게 지금 김영선과 명태균입니다. 이번에 이 강혜경 씨의 제보는 명태균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과 관련되어 있는 폭로, 명태균 게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국정감사에서 아주 눈부신 그런 성과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말고도 지금 100여 명의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명이 넘는 증인이 김건희의 비리를 밝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펼쳐낼 국정감사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밤잠을 반납해서라도 이 국정감사 내용들 잘 정리해서 쉽고 또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최재형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그 성수대로 스튜디오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의 끔찍한 왜곡 보도 그리고 조선일보의 스토킹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 보수 언론들,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제보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 생생한 증언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본방 꼭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수 TV의 좋아요, 구독 정말 목마릅니다. 김성수 TV가 지금 여러분 25만 9천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략 압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구독자가 이제 늘어나면 바로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김성수 TV의 26만 이상 돌파를 막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성수 TV가 반드시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김성수 TV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멤버십이라는 방패를 여러분들도 하나씩 나눠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TV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김성수 TV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sroad.kr 우리 쓸스토어가 ssroad.co.kr인데요. ssroad.kr로 들어오셔서 그냥 엔터만 치시면 이렇게 김성수 TV의 임시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회원에 가입을 하면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은 본인이 알아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휴대번호, 카드일 땐 카드번호, 계좌일 땐 계좌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가입이 되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나눠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시에서 3시 반 사이,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매블쇼에 출연하고 오시기 때문인데요. 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